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지은 호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문입니다. 저희는 이현호 멘토님의 지도 아래 정지훈, 임훈, 정지은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을 하여서 각자 모델을 만든 후 비교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데이터라는 주제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상 탐지와 미래 예측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1차와 2차에 나누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링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시계열 이상 탐지라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2차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1차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결과를 보여드린 다음 2차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 프로젝트에서는 전해 탈지 공정 중 이상 탐지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생산 제품의 이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인건비 절약, 품질 검사 비용, 시간 절감, 품질 예측 등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설정한 가설로는 공정 변수들이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품질 이상을 야기할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해 탈지 공정은 금속의 세정 공정으로 오염물의 제거, 금속 표면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정 중 발생한 데이터는 크게 온도, 전류, pH, 시간 등 날짜, 공정 단위별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문제는 불완전 세정 또는 열화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품질 퀄리티 컨트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행한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3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측시 제거, 이상시 제거, 정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규화의 경우 다음과 작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맥스, 스탠다드, 로버스트가 진행되었지만 성능 비교했을 때 민맥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민맥스를 선택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설에 기반한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모델링으로 스코어를 비교하였습니다. 저희 가설 설정치에서 벗어날수록 품질 이상을 야기한다에 기반하여 각 변수별 평균을 기준치라 설정하였고 이 값과 편차를 계산해 파생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룹화를 위해 롯별 평균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정상 여부, 이상 분포 여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델별 스코어의 경우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두 3개의 모델의 경우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딥러닝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어큐레시는 다 똑같이 0.9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델별 차이는 프리시전과 리컬에서 나타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의 경우 프리시전이 1, 리컬이 0.83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반면 딥러닝은 0.49, 0.5라는 꽤 낮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데이터의 수는 12,000개이며 그중 이상은 6개가 존재합니다. 머신러닝의 경우 6개 중에 5개를 탐지할 수 있던 것이며 반면 딥러닝은 6개 중에 단 3개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두 모델에서는 충분한 이상 탐지 성능을 보였지만 딥러닝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성능을 내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설에 기반한 파생 변수를 사용을 하였고 그 변수에 기반한 모델이 실질적인 이상 탐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가설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며 2차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저희는 나사에서 개최한 미 항공, 미 공항 활주로 구성 예측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항공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주로 구성을 예측하는 대회로 항공, 교통과 날씨의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활주로 구성 변경 사항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대 효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이 최소화되거나 활주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에너지 전략, 영국 네트워크 지연 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의 경우 대부분이 시간에 맞춰서 계획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연착, 지연, 교통 상황 등의 문제로 공항에 항공기가 몰리거나 혹은 계획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주로가 포화되거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측해서 효율적으로 활주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 대상은 10개 공항별 활주로 구성이며
저희는 시간, 요일, 기상 환경에 따라 활성화가 되는 활주로 구성이 변화한다고 가설에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밑에 빨간색으로 써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활주로 구성, 그러니까 컨피그가 사용될 것인가입니다. 이 컨피그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활주로 구성, 컨피그가 동일한 용어이며 해당 데이터들이 모두 컨피그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컨피그로 통일하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는 활주로 구성을 의미하며 어떤 활주로가 이륙, 착륙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활주로가 5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상 환경, 그 다음에 교통량에 따라서 이륙, 착륙, 어떤 활주로가 사용될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컨피그는 활주로 구성의 경우의 수 중 하나를 뜻하며 오른쪽 위의 테이블은 컨피그의 예시입니다. 이는 KATL 공항에 21년 5월 21일 5시에 어떤 활주로 구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액티브가 1인 이 활주로 구성 컨피그가 해당 시간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컨피그의 경우 디파처로 10, 8R, 9L 활주로가 사용되었고 어라이벌로 10, 8R, 9R 활주로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컨피그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특정 컨피그 위주로 계속 사용되고 이는 공항별로 각기 다른 수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 공항별 컨피그 개수에서 볼 수 있듯이 컨피그가 적은 경우 12개에서 많게는 42개까지 공항별로 각기 다른 수가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것은 미래에 이 어떤 활주로 구성, 그러니까 컨피그가 활성화될지를 예측하는 것이며 중간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여러 컨피그 중 액티브가 1이 될지, 그러니까 활성화될지를 예측하는 다중분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공항별로 컨피그 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항 데이터를 합쳐서 모델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10개 공항을 각기 다른 모델로서 만들어서 10개의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컨피그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대회에서는 해당 데이터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용량은 약 100기가이며 크게 그룹화를 나눌 때 활주로, 항공, 기상 데이터로 그룹화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컨피그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1차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민맥스를 진행했고 30분 단위로 시간 간격을 통일했습니다. 그 후 결측치 처리의 경우 기상 데이터에만 결측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상 데이터 선형 보관법을 이용하여 보관을 하였고 다중분류의 원활 인코딩을 진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상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기상 데이터 선정 및 사용에 있어서 해당 매뉴얼을 근거로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온도, 풍향, 그 다음에 풍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온도, 풍향에 따라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달라지고 풍향, 풍속에 따라 활주로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기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변수를 사용하기 전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차트는 풍향에 따른 컨피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1도에서 15도의 경우 빨간색 컨피그, 빨간색 활주로 구성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 16도에서 32도일 때는 파란색 컨피그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실제로 풍향에 따라 주로 활성화되는 컨피그, 활주로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기상 데이터를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에 파생 변수로서 시간과 요일을 활용하기 전에 이 시간과 요일이 실질적으로 컨피그에 영향을 주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왼쪽 차트는 요일별로 주로 활성화되는 컨피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컨피그가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의 경우에는 시간대에 따라서 어떤 컨피그, 어떤 활주로들이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벽 3시에서 9시 사이에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녹색 컨피그 활성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과 요일이 실제로 활주로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이를 파생 변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항공 교통량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시간당 항공 교통량에 따른 컨피그 변화에 관한 차트인데 교통량이 적을 때 시간당 0대에서 20대만 이착륙을 할 때
기상 환경에 따라 이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서 각각에 보이는 색깔 하나하나가 모두 컨피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활주로로 D9L, A9R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교통량이 많을 때 시간당 100대에서 200대일 경우 기상 환경보다는 많은 교통량을 수요해야 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컨피그 예시를 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생 변수의 확인들을 통해 시간, 요일, 항공량이 실제로 컨피그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 이를 실질적으로 파생 변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경우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약 1년간의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며, 테스트 데이터는 대회 측에서 정한 1년 시점 중간에 임의의 날짜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밸리드는 저희가 임의로 제일 끝단에 10%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파생 변수와 그리고 기본 변수들을 이용하여서 모델링을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에 어떤 컨피그가 예측되는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룰 기반, 머신러닝 기반,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룰 기반의 경우 확률 기반 5개의 변수를 만들어 혼합하였고, 머신러닝 기반의 경우 랜덤 포레스트 기반으로 시간대, 요일, 과거 컨피그를 이용하여서 다중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딥러닝의 경우 LSTM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과거 24시간 컨피그와 풍향, 풍속을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 수 있듯이 각각의 로스를 비교하였으며, 이것은 서브미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최 측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을 때 얻은 로스로 딥러닝이 비교적 가장 성능이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딥러닝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벨롭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네트워크는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컨볼루션, LSTM, 임베딩 레이어, 그리고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서 옵티마이저로는 렉티파이드 아담을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 64로 설정하여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1차 모델의 경우 과거 이전 그래프에서 이전 장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24시간 컨피그와 풍속, 풍향을 사용을 하였고, 2차 모델에서는 이 1차 모델의 항공 교통량을 더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2차 모델의 기온, 낙뢰, 강우의 변수를 추가하여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로스에서 볼 수 있듯이 로스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한 파생 변수가 유효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가설 검정입니다. 앞서 1차, 2차, 3차 모델로 바뀌며 파생 변수를 추가로 했을 때 로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시간, 요일, 기상 환경에 따라 활성화되는 활주로 구성이 변한다는 가설이 유효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항별 로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적은 변수를 사용한 초기 모델의 경우 역시 가장 높은 로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고,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많은 변수를 사용한 3회차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공항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보였고, 이 KJFK의 경우 2회차의 성능이 더 좋았으며 또한 KORD의 경우 2회차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였지만 공항별로 변수의 영향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다음으로 더 모델을 디벨롭 할 때는 공항별 변수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각기 다른 변수를 적용하여서 로스를 줄이고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일반화를 위해 K폴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의 경우 학습 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 이상으로 걸렸기 때문에 K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200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시간 문제로 이 부분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1등을 달성을 하였고 좋은 성과를 내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1차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2차 프로젝트에 공모전에 출품하셔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거 되게 칭찬드리고요. 짧은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거라고 들었는데 두 가지나 되는 프로젝트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 재미난 프로젝트 있으면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인상적으로 좀 잘 들었고요. 그 기간 때문에 아마 두 가지 프로젝트를 붙여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거를 좀 먼저 보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쓰실 때 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는 이제 lat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공정 단위별로 그룹한 평균 데이터를 이제 로우 데이터로 사용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평균을 낸 값을 로우 데이터로 사용을 할 때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우 변수를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할 때 하고 로우 변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에버레이징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또 실제 관계가 약간 과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상관관계 같은 간단한 걸 이제 숫자를 뽑아봐도 되게 틀리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작업도 좀 해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냥 어떤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랍별로 바로 실행을 했는지 그것도 잠깐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롯별로 그룹 평균을 낸 이유는 이게 일종의 센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우 데이터만 사용할 경우 그 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특성 혹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롯별 평균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경우 2차원 데이터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그 차원을 축소하고자 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롯별 평균을 사용했을 때 영향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통계적인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고, 모델에 넣었을 때 동일한 모델에다가 변수만 바꿔서 사용을 하였을 때 로스 변화를 이용하여서 이것이 유효한지 무의미한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같이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000개 정도 데이터를 첫 번째 모델에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12,000개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한 10만 개 이상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게 꼭 뭐 딥러닝을 써서 성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딥러닝도 안을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랜덤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과의 그 편차가 굉장히 그 데이터가 적을수록 심해지고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운에 기댄다고 할까요? 대단히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표본이 작을수록. 그래서 그 딥러닝을 무조건적으로 뭐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좋다 이런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딱그 이해하신 것만으로도 레슨원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모델 같은 거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2달이 안 되는 기간에 실제 라이브한 경연에 참가를 하셔서 결과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가 인상적이었고 또 이게 그 도메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모델도 문제 자체가 간단하지 않았고요. 아까 봤을 때 다중분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비행장의 어떤 설계 매뉴얼까지 보셔가지고 아이데이션 했다는 거가 되게도 잘 인상적으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